여러분은 수수께끼를 저만큼 사랑하시나요? 비록 제가 수수께끼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문제를 잘 풀지는 못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수께끼를 얼마나 잘 푸는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1. 잊어버린 핀 넘버. 아니요, 뾰족한 거 말고요. 숫자 말이에요. 엠마의 어머니는 엠마에게 슈퍼마켓에 심부름을 시키며 쇼핑 목록과 신용카드를 줬어요. 하지만 엠마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경우를 대비해 엠마의 어머니는 엠마에게 약간의 힌트를 줬죠. 엠마는 계산대 앞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실제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엠마의 엄마가 준 힌트가 적힌 종이에는 파리, 고양이, 여자아이, 그리고 뱀이 각각 한 마리씩 그려져 있었어요. 여러분은 비밀번호가 뭔지 맞힐 수 있나요? 답을 알아내는데 10초 드릴게요. 비밀번호는 6420이에요. 엠마는 각 생물의 다리 개수를 세기만 하면 돼요. 2. 나쁜 거짓말쟁이. 넬슨 씨는 학교 미술 선생님인데 어떤 행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큰 콘서트도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 행사는 바로 다음날 열렸고 넬슨 씨는 공연할 사람 한 명을 더 찾아야 했어요. 학교에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넬슨 씨는 이 학생들을 무대에 세우기로 했죠. 하지만 기타 연주를 아주 잘하는 다니엘은 선생님에게 자기 기타를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아주 노래를 잘하는 소피아는 목이 아파서 전혀 노래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문 댄서인 루나는 며칠 전 발목이 삐어서 의사가 다리를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넬슨 선생님은 매우 속이 상했지만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죠. 하지만 선생님은 다음날 학교에서 이 3명의 학생들을 봤고 그중 하나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짓말을 한 사람은 누구고 선생님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루나가 거짓말을 했어요. 만약 발을 삐었다면 어떻게 하이힐을 신을 수 있겠어요? 3. 올해의 도둑. 제임스는 친구 이든 집에 놀러 왔어요. 둘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TV를 보며 피자를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어요. 갑자기 제임스의 전화가 울렸죠. 제임스는 잠시 동안 집을 나가야 했고 그가 나간 후 이든은 몸이 좋지 않았고 결국 기절했어요. 제임스가 돌아왔을 때 이든이 아파트에 쓰러져 있었고 아파트는 난장판이었어요. 다행히도 이든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정신을 차렸어요. 이든은 경찰에게 도둑이 자신의 돈 전부와 자신의 금고에 보관해뒀던 전자기기를 모두 훔쳐갔다고 했어요. 형사가 물은 유일한 질문은 이든이 제임스가 떠난 후 테이블 위의 물건을 하나라도 건드린 게 있냐는 거였어요. 형사가 아니라는 답을 듣자마자 즉시 제임스를 체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탁자 위에 유리잔에 얼음이 있어요. 만약 제임스가 떠나기 전에 같은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면 얼음은 오래전에 녹아버렸을 거예요. 제임스는 이든의 잔에 뭔가를 넣어 이든을 기절시키고 돈과 전자기기를 훔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새 음료수로 바꿔놓은 거죠. 4. 대단한 여름 휴가. 3명의 대학 친구가 여름방학 후에 만났어요. 릴리는 자신과 남자친구가 파리에 가서 에펠탑 꼭대기에서 파리를 내려다봤다고 했어요. 딜런은 자기는 부모님과 함께 아프리카를 여행했다고 했죠. 하지만 마지막 날 거대한 화산이 폭발했지만 그것 때문에 휴가를 망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날 집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그리고 엘리는 텍사스에 있는 자기 삼촌을 방문해서 말 타는 법을 아주 잘 배웠다고 했어요. 심지어 몇몇 대회에도 참가했다고 해요. 물론 모든 이야기가 멋지지만 그중 하나는 가짜예요. 어떤 게 가짜일까요? 딜런의 이야기가 가짜예요. 화산 분출이 있는 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비행기가 취소되거든요.
5. 성냥개비 등식. 이 성냥개비 등식은 맞는 것 같아요. 9 빼기 3은 6. 하지만 성냥개비를 단 한 개만 움직여서 옳은 등식을 더 만들 수 있나요? 10초 드릴게요. 정답은 두 가지가 있어요. 3 더하기 3은 6하고 8 빼기 3은 5예요. 6. 뛰는 도둑. 잭슨 존스 형사가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할머니가 땅에 주저앉아 있고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있는 것을 봤어요. 알고 보니 어떤 남자가 할머니의 가방을 낚아채고 할머니를 밀어버리고 뛰어서 도망가 버린 거였어요. 존스 형사가 목격자들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서 모퉁이를 돌아서니 3개의 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사는 첫 번째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아파트 주인인 다니엘이 문을 열었어요. 다니엘은 존스에게 자신은 막 8km의 장거리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두 번째 문은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열었어요. 그는 자신이 뒤뜰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음악가 마이크가 있었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은 막 새로운 음악을 작곡했다고 했어요. 이 아파트를 다 방문하고 나서 존스 형사는 즉시 누가 도둑인지 알아차렸어요. 10초 만에 존스 형사처럼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나요? 도둑은 제이콥이에요. 농구를 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축구공을 들고 있잖아요. 7. 미스터리 숫자. 루크에게는 형이 하나 있는데 맨날 루크를 악이라고 부르면서 놀렸어요. 루크는 마침내 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자기 형이 더 이상 자신을 악이라고 부르지 않기를 바랐죠. 하지만 루크가 등교한 첫날 학교에서 돌아오자 그의 형이 다시 초등학교는 아기들을 위한 곳이지 네가 배우는 건 다 너무 쉬워 라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루크는 형을 혼내주기로 했어요. 좋아, 그럼 우리 선생님이 오늘 내준 수수께끼를 풀어볼래? 루크의 형은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했죠. 이 숫자의 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이 숫자는 뭐게? 오랫동안 생각해봤지만 루크의 형은 이 문제를 풀 수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10초 안에 풀 수 있나요? 이 숫자는 8이에요. 8의 윗부분을 제거하면 0이 남죠. 8. 사라진 숫자. 이 숫자표를 보세요. 그리고 10초 안에 어떤 숫자가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6은 아니에요. 이 수수께끼는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솔직히 약간 장난스럽죠. 하지만 빈칸에 들어갈 것이 알파벳 R이라고 대답했다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동차의 수동 변속 기어인데 R은 후진을 나타내죠. 9. 도둑 맞은 소. 리틀필드는 불법 주차를 해도 딱지를 떼지 않을 만큼 작은 마을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이 조용한 마을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부유한 농부인 리차드슨 씨가 경찰서에 눈물을 흘리며 찾아와서 자신의 소 중 가장 좋은 소 2마리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용의자는 3명인데 각각은 딱 한 개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어요. 이웃의 동물을 가져갔나요? 앤더슨 씨는 자신은 리차드슨 씨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며 자신들의 관계에 위협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르티네스 씨는 자신은 태어나서부터 이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동물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존스 씨는 자기 가족이 돼지를 대를 이어 키워왔기 때문에 소를 훔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경찰은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었죠. 여러분은요? 도둑은 존스 씨예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도둑 맞은 게 소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고대하던 시간이 돌아왔어요. 바로 결과예요. 같이 보죠. 만약 여러분이 0개에서 3개의 수수께끼를 풀었다면 2가지 중 하나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뇌를 사용하기에 좋지 않은 컨디션이었거나
수수께끼 푸는 게 처음이었거나죠. 만약 4개에서 6개를 풀었다면 수수께끼 챔피언 타이틀의 반은 다가간 거예요. 다음에는 조금만 더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금메달은 여러분 거예요. 만약 맞은 개수가 7개에서 9개라면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전 풀다가 막혔거든요. 지금부터 전 여러분을 수수께끼 마스터라고 부를게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 많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